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다들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상품은 금융 100년사 중에 가장 위대한 금융 상품이다. 앞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TR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인버스는 뭐냐면 주가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에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락에 2배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써 있는 거는 지수 상승에 2배 베팅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게 예금 적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제 제외할게요. 주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삼성전자 사는 직접 투자 방법이 있고요. 나는 잘 모르니까 수수료 줄게 잘 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간접 투자 방식은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딴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낼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초반에는 머리 안 쓰냐 막 똑같이 복제해서 만드는 거냐 그러면서 굉장히 야유를 받고 되게 예의주시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시장 수익률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공격적인 펀드보다 주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하는 소극적인 그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안전하면서도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도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내려고 만든 펀드를 공격적인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좀 소극적이라 이제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ETF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이 이제 800개가 좀 넘는데 그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을 이제 다 사면은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을 띠면서 1년에 한 번씩 200개의 회사를 뽑아서 코스피 200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200개의 회사를 하나하나씩 다 담으면은 분산이 되니까는 좋긴 한데 액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K하이닉스 등등등 다 담으려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K컴퍼니라고 보면은 이제 그거를 아주 얇게 잘라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펀드들을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머튼 밀러 교수도 인덱스 펀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선택하면 재테크 신경 쓰지 않고 여가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수익률도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유진 파머 교수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는데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를 다 사버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요새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다들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펀드를 개별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ETF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ETF 상품은 금융 100년사 중에 가장 위대한 금융 상품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TF의 약자는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드되는 인덱스 펀드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F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도 이 ETF의 종류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ETF도 공부할 것이 엄청 많아졌겠죠. 나에게 맞는 ETF 상품을 잘 찾아서 최소 3년 이상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나의 긴 목표를 어느 정도 수익률로 전환할 수 있는 ETF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 굉장히 안전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있는데 ETF 상품을 이제 쭉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면은요, 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리스크 감수하면서 해도 괜찮겠는데요 라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예적금뿐만이 아니고 그런 ETF 상품도 담아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권사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한 주 한 주씩 살 수 있잖아요. 뭐 요새는 뭐 쪼개기 분할도 돼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한 주씩 산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한 주씩 사듯이 이제 그 ETF도 한 주씩 사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왕창 사면 몇 천만 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얇게 잘라서 판 이 코스피 200 ETF가 계속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자산 운용사마다 만들어진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7만 원, 8만 원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주 한 주씩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ETF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미국 ETF를 국내에서 자산운용사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S&P 500 ETF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이렇게 조금 내 지출을 줄이고 한 주 한 주씩 사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ETF는 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 종류도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ETF 거래할 때 조금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증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주식이 쭉 나오는데 ETF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ETF 카테고리를 누르면요, 주르륵 1000개가 넘는 ETF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S&P 500, 액티브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TR, 뭐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앞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코덱스나 타이거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브랜드가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브랜드가 타이거, 그리고 이 두 개가 거의 ETF 브랜드의 절반 정도의 그 종목과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버스, 레버리지, 뭐 선물, 뭐 TR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인버스는 뭐냐면 주가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에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락에 2배 베팅하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써 있는 거는 지수 상승에 2배 베팅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 7,500 간대, 10,000 간대 뭐 해서 그러면 우리 더 빨리 불려야지 라고 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위험한 게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투자자는 반토막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거든요. 얘네들은 일변동이에요. 주식이 무한정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라 박자를 잘못 맞추면은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원금이 계속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는 아주 단기로 짧게 하는 거고 장기로 가져가면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인버스 레버리지보다는 기본 ETF를 사는 게 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자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 금, 은, 곡물 뭐 이런 것들에 선물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석날 사과를 어느 업체에서 이제 잔뜩 사고 싶어요. 근데 미리 이 추석날 이 가격에 내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추석 때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선물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사과를 사기로 했는데 추석날 12,000원에 팔린다. 그러면 미리 싸게 잘 산 거죠. 그런데 사과가 너무 풍년이라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 나는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물자가 붙어 있는 거는 곡물이나 금은 이런 그 상품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선물자가 붙어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베이직한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자는 이제 추종이 어려운 투자 상품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자가 붙은 것도 일단은 리스크 예측이 안 돼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런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뭐 코덱스, S&P 500 ETF 이런데 H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환 차익도 노릴 수가 있잖아요. 환으로 추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만 신경을 쓰고 환은 고정하고 싶어 라고 할 때 H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H자가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에 대한 시세 차익도 일반적으로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뭐 S&P 500,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H자가 거의 대부분 없고 일부 금융 상품에만 H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코덱스 200 이런 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데 주식에는요, 내가 주식 개수만큼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의무는 아닙니다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의 ETF 한 주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200개의 회사가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배당금을 합치면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몇십 원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배당금 안 받고 원금에 재투자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품에 TR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요 TR자가 붙어있는 게 세금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국내 주식은 TR자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미국 S&P 500 ETF에 TR자 붙어있는 거는 붙어 있어도 2025년 7월부터는 그냥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TR자 붙어있는 상품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ETF보다는 총액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원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